다시 30분 다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금융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보다 더 약했었던 2차 전지와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쪽이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일단 한번 시즌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거기에서 나름대로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이 3개국을 방문을 했었죠. 그죠? 베트남과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베트남에서는 그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진핑이 떠나자마자 중국산 우회 수출 막는 방안을 발표하고 또 F-16을 구매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에 반하는 이야기였죠. 또 그리고 말레이시아 역시 그죠? 중국이 반품한 보잉 항공기를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속에서 캄보디아만 이 중국에 협조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캄보디아, 그죠?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이 동남아에 태양광 관세를 세게 내리쳤죠, 미국이. 그래서 캄보디아가 3,521% 관세를 부과. 이건 결국 미국이, 그죠? 중국이 염대하려고 하는 나라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세게 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지금 필리핀, 그죠? 필리핀 근처에 있는 샌드케이 유 지역의 암초에다가 중국, 이 국기를 개항을 했죠. 이제 영토 알박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한국 요 사이, 그죠? 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쪽에 중국 고종식 구조물 요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양식장으로 보이나요? 그죠? 헬기가 착륙하는, 그죠? 그 설비까지 있는데 양식장이라고 우깁니다. 그죠? 이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지금 중국은 그죠? 해양 진출을 위해서 지금 아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군이 군산에 킬체인 핵심인 F-35A기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이 관세 전쟁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그죠? 정치, 군사적인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위치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경제적 흐름 이 부분에도 큰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4일 날 미국과 우리나라 통상 협상을 했죠. 미국에서 베센트가 환율 관련 별도 협의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포함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죠? 성과 부분이 괜찮다 이런 평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인도 먼저 그죠? 협상이 진행될 것 같다라고 하는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이 슬그머니 그죠? 미국의 반도체 8종에 대해서 125% 관세 철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시장의 유화적인 이야기가 나온다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일부에 국한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과 중국의 진실 게임, 그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중국하고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협상 안 하고 있다 하지. 그러면서 배째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요 내용 그대로가 그죠? 사실은 2019년에도 그죠? 트럼프 일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죠? 중국은 무역 협상 들은 바 없다. 그런 반면에 트럼프는 무역 협상 원한다고 시진핑이 전화했다. 이 이야기가 데자뷰입니다. 2019년이 2025년하고 똑같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는 뭐예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자 하는 부분, 그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내부적으로는 저 밑에서는 협상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트럼프 일기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주가가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시장이 찔끔찔끔 반등하다가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면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정점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징조도 있죠. 지금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5,735%. 그죠? 이 트럼프 일기 때 1946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만큼 시장은 엄청나게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런 정점이 통과됐다라고 보면 시장의 지수의 저점은 일정 정도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이죠. 자, 그런데 그죠? 4월 2일 그죠? 관세율 4월 2일 관세
부과한 이후에 4월 9일 날 지금 유예를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관세가 없는 것은 아닌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자, 이미 시장에서 그죠? 고점 대비 20% 이게 이제 20% 기준인데 2018년, 19년 이 트럼프 일기 관세 전쟁 때도 20% 넘게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요게 경기가 불안전하고 또 이 팬데믹 때 2020년 요건 제외하고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지금 S&P 500이 18.9%, 나스닥이 24%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한 10%대로 반등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20% 이하로 내려왔을 경우에 중기 조정의 저점이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데드캣 바운스. 들어보셨죠? 그죠? 죽은 고양이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도, 그죠? 털썩하고선에 반등하는 부분. 이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을 해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되돌아오는 국면에 데드캣 바운스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저점을 통과해서 이후에는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반등하는 흐름으로 시장을 바라볼 것이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죠 시장을 매도를 할 것이냐 아닐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는 이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가의 고점은 그죠 일정 정도 지나봐야 그때가 고점인 걸 알고, 또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 추세 흐름으로 진행되는 흐름을 보이려면 적어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해서 손바꿈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하락의 요인이었었던, 그죠? 지금 하락의 요인이 뭐였습니까? 관세 부담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확연히 감소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줘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데드캣 바운스의 개념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죠?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21배 정도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그죠? 관세가 지금 부여한 것보다는 낮아지겠지만 그 관세 영향으로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다면 이 PER도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아픈 곳을 또 중국이 찔렀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리, 테무, 그리고 쉐인. 그죠? 지금 미국의 그 치킨 타월 가격이 그죠? 1.2불 하던 게 377% 관세. 이 부분 때문에 지금 6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죠. 이거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소비자들을 타격을 하고, 그 소비자들이 결국 트럼프의 지지율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니까 트럼프가 오래가지 못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시장 관점으로 바라보는 부분인데, 이것을 감내하고라도 트럼프가 어떻게 본인이 그죠? 주장하고 있는 바를 계속 갖고 갈지, 그 부분은 이제 숙제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미국은 저렇게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그죠? 미국이 더 고통받고 중국 그러면 버틸만 하냐라는 걸 보는데, 중국 역시 지금 수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이죠. 지금 급증하는 중국 내 민간 기업의 적자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들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민간 기업들의 적자 기업들이. 그리고 지금 고용 시장에서 청년 실업률이 20% 넘는 가운데에서 전체 취업자 수 중 제조업 비중 부분이 높아진 상황에서 그죠?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부담은 결국 중국의 내수 경기의 위축, 고용의 위축,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정부가 올인하고 있는 내수 부양 효과를 반감시키는 흐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 역시 엄청나게 힘들다는 겁니다. 자, 이걸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지금 이건 나스닥 차트인데, 자, 요 시장을 지난주 부분에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외바닥, 쌍바닥 찍고 지금 4월 2일 부분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왜 반등을 했습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의 시장 완화적인 이야기가 들어나오면서 반등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그죠? 관세에 대한 더 획기적으로 감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은 쉬어야 될 구간 흐름 부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역 연준의 설비 투자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 캔자스 연준이나 또 필라델피아 연준이나 달라스 연준이나 캐페스 투자,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물가 상승, 주문 감소, 설비 투자 급락, 지금 코로나 발발 시점 이때 부분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부분은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도하는 심리하고, 그래서 지수는 반등을 했지만 이게 펀더멘털이 나아져야 추세의 연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의 반등 부분에 반등하고 안도한다고 비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도할 때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할 때 매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지 이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5월 달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으로는 5월 1일에 한국 4월 수출입
부분이 지표가 발표가 되죠. 내일 휴장 이후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5월 8일, 그죠? 5월 8일 날 미국의 5월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파월 연준 의장의 데이터 이존적인 부분이, 그죠? 쉽게 변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죠? ISM 제조업 지수, 그죠? 더 내려와야 시각을 바꿀 수 있다. 데이터가 더 내려와야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연계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시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리가 저금리가 돼야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후에 공개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오늘 뭐 상지건설이 급락했다가 또 오늘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 이런 거 초보 투자 절대 하시지 마세요. 언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9년 만에 열린 중국의 빗장. 사실 우리가 그 사드 때문에 한한령 제재를 받았었죠. 그런 가운데 지금 아이돌 이펙스가 5월 31일 날 단독 공연을 한다. 그래서 어제 엔터즈, 오늘 하이브, 그죠?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이런 쪽에서 지금 반등하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일 키포인트는, 그죠? 대규모 공연장 1만석 이상 부분이 허가가 되느냐. 현재는 2,000석 이하 소규모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적어도 1만석 이상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TC본도, 그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SK하이닉스의 TC본도 공급처가 이렇게 세 기업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하나세미드하고 ASM의 자회사, 그죠? 그런데 지금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죠. 거기다가 또 이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도 사이가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개별 기업에 관심 가질 때 이후에, 그죠? 한미반도체의 영향력이 다소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담 요인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죠? 주가가 하락하면서 회장이 자사주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좀 주긴 했어도 이런 펀더멘탈과 영향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K조선 잘 나갔었습니다. 그죠?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미포 이 실적들이 잘 나오고 하면서, 그죠? 하나오션도 실적이 아주 생각보다 더 잘 나온. 그런데 그죠? 이 산업은행, 그죠? BIS 자기자본 비율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죠? 이 지분을 매각한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12% 급락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어제 뉴스로는 지분율 4.2%, 이제 19.2%인가요? 19.5%를 산업은행이 들고 있는데, 그죠? 4.2%를 81,650원에, 그죠? 8.57% 할인을 해가지고 블록딜을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죠? 12%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산업은행이 많이 보유한 부분, 사실 BIS 자기자본 비율 13%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특정 기업을 1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15% 이상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위험 가중을 합니다. 129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5% 이상 갖고 있으면 안 좋은 거죠. 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하나오션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HMM, 그죠? 흠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산업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은 펀더멘털적인 요인은 아니고, 그죠? 수급적인 요인인데, 그죠? 이 지금 4.2% 매각하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매각한다라고 인식이 붙으면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반대로, 그죠? 펀더멘털은 양호하고 사실 미국 해군성 장관이 오늘 방문해서, 그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까지 방문한다. 이런 뉴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일단 좀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았던 거죠. 그죠? 월요일에 차익 실현했으면 참 좋았을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의 흐름 부분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그죠? 73,000원에서 83,000원 요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나온 또 뉴스 중에 하나가 스페인 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프라가 올스톱했다. 옛날에, 그죠? 제가 어렸을 때 정전이 오랜 시간 나오게 되면 촛불 켜고, 그죠? 그리고 오히려 즐거워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죠? 장시간 정전이 진행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빌딩에 불이 꺼지고, 그죠? 바깥에 나가도 가로등 불이 꺼지고, 그리고 지하철도 운행이 안 되고, 이런 모든 제반 시스템 부분이, 전기가 되는 부분이 18시간 동안 그죠? 유럽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정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해커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죠? 노후된 전송망, 이런 전력망 때문에 발생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죠? 기상이변에 의한 이 정전 시간도 크고, 그죠? 기상이변이 아니더라도 유럽은 인당
그 소비자당 정전 시간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역시 송배전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그죠? 그걸 통한 전력 설비, 전력의 공급이 크잖아요. 그죠? 규모가.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일수록, 그죠? 이 전력의 공급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질적으로 좀 다소 안 좋은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된다면 노후된 송배전망 이런 부분들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 인프라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2025년, 그죠? 여기서부터 지금 이쪽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송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속에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압기가 공급 부족은 맞는데, 그죠? 미국의 설비 투자가 다소 감소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가운데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력기기 부분 쪽이 상대적으로 사업 부분 매출에서 감소를 하고 수주도 감소했다. 그런데 그죠? 거기에서 힌트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었던 게 배전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중전압 변압기나 중전압 배전반의 이 전력 리드 타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길어졌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죠? 이런 배전기기 쪽으로 이 수주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크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력기기 업체들 중에 배전기기 쪽 특화된 종목 부분을 상대적으로 공략하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부춧가루 뿌리는 미국 증권사가 있죠. 그죠? IB, 모건 스탠리가 홍콩에서 활동하는 숑 킴이라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메모리 빙산이다. 그죠? 빙산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메모리에 대한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빈산과 같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그죠? 자, 2021년 8월에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 2024년 9월에도 겨울이 곧 닥친다. 이러면서 위기설을 주장했었던 모건 스탠리가 이번에도 또 내놨어요. 그죠? 사실 이때는 틀렸습니다. 3, 4개월에 말 바꾸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저는 이거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반도체 쪽이 그렇게 영향가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관세로 인해서 교역의 감소, 교역의 감소는 결국 무역 부분이 감소고 경기가 후퇴하는 부분이고, 경기 민감지인 반도체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은 크지 않다. 그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 엔비디아가, 그죠? 미국이 엔비디아의 수출 규제를 중국에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그죠? 중국의 화웨이가 고성능 AI 칩을 지금 개발 중이고, 그래서 중국 테크 업체와 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그죠? 중국 쪽의 수출 부분이 자동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민하고 본다면 반도체엔 큰 매력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시장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제가 여기 나와서 그리고 공개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던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타임, 그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된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은 4월 2일보다 종합주가 지수가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보다 밑에 있는 주식은, 밑에 있는 섹터는 왜입니까 도대체? 그죠? 그런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종합주가 지수가 반등했는데 낙폭과 대주는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시장보다 더 좋은 종목, 좋은 섹터를 공략하는 게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섹터가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올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힘못 쓰는 수출주. 사실 HD 현대일렉 어닝 서프라이즈 났고, SK 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조차 실적이 괜찮게 나왔죠. 그런데 당일날도 약세, 그리고 추세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왜냐? 1,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관세 전쟁에서 앞으로 2, 4분기, 3, 4분기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머지 부분, 1, 4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할 부분이 각 개별 기업들, 섹터만 보지 마시고 반도체의 실적이 어떻고,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고,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조선, 그리고 기계, 그죠? 그리고 금융주, 디스플레이, 태양광, 제약바이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잠시 후에 제가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냐, 이 시장 전반의 움직임과 그리고 개별 섹터 자세한 실적 분석, 그리고 그 속에서 섹터로 움직이지 말고 종목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시장 지수만 핑계를 댈 겁니까? 언제까지, 그죠? 시장이 낙폭과대가 아닌데 낙폭과대라는 이야기로, 그죠? 많이 떨어진 주식을 가지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실 겁니까? 시장은 진짜로, 그죠? 선별적이고 종목 압축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장세에서, 그죠? 살아남는 시장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수익은, 그죠? 남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